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LG하우시스는 독일 호른슈프사 인수를 검토했으나 전략적 타당성 부족으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오후 일부 근로자의 집회 등 집단 행동이 있었으나 생산 중단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답변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포천 민자발전과 8조 4,560억 원 규모의 발전용 천연가스 판매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3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바이로메드는 일본에서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유전자 치료용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세포주와 벡터 생산법의 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바이로메드는 이 특허를 항암 치료제 개발에 활용할 것으로 예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증권사별 종목 리포트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미래이셋 대우입니다. 코웨이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코웨이 얼음정수기 일부 제품의 내부 부품에서 미세한 방류 현상이 발생해 미량의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점이 보도됐죠. 코웨이는 지난 2015년 7월 내부적으로 관련 사실을 인지했고 간접적으로 AS 방문을 통해서 부품 교환을 진행 97%의 제품에 대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7월 4일부터는 해당 제품에 대한 교환, 해약 처리를 즉각적으로 시행했지만 장기적으로 구축해온 기업 신뢰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서 전일 해당 제품 3종에 대한 자발적인 회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이슈의 영향은 2017년까지 일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영해 2016년에서 17년까지 순이익을 각각 16.7%, 4.8% 하락으로 조정했습니다. 근본 이슈에 있어서 문제사항을 적시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아쉬운 오판이지만 실질적인 영향이 확대 해석되는 현 시장의 상황은 지나쳐 보인다는 판단인데요. 코웨이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했고 수정된 실적 전망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14만 원에서 13% 하향한 12만 2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HMC 투자증권입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결국 요금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실적은 컨센서스 수준의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정부는 2020년까지 에너지 신사업에 총 42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에너지 신산업 성과 확산 및 규제 개혁 종합 대책을 발표했죠.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발전 자회사 상장 및 에너지 신사업 확산 정책 등은 요금 현실화, 또 요금 규제 개편 등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8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입니다. 유진테크에 대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지금도 싸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유진테크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383억 원, 영업이익 93억 원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3D 낸드 신규 투자로 장비의 수주가 증가하는 가운데 D램 미세화 투자에 따른 LPCVD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3D 낸드 신규 투자 확대에 따른 장기 수주 증가분을 반영해서 동사의 목표 주가를 23,000원으로 상향한다는 의견입니다. 황소개구리 점법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 김영구 멘토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어제 말고 그 전일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낙폭을 얼마나 회복하는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양호한 흐름을 보인 건지 오늘 투자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네. 자, 삼성전자 어제 시작 발표했죠. 삼성전자는 꼭 이런 분기점 포인트 맥점이라고 얘기하죠. 실적 발표 전에 빠지면 그 다음날 거의 올라가요. 근데 실적 발표 날 발표되기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날 그 다음날 발표 동시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어제 보면 삼성전자가 모아놓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건 뭐냐? 자, 레벨업 단계거든. 지수를 끄는 거는 삼성전자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전체적인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는 삼성전자의
그 낙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000포인트로 바라보면 돼요. 어쨌든 차익 매물이 나오면 다시 저가 매수가 받아들이는 량이 되게 많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00포인트를 바라보면서 시장을 보자. 하지만 오늘 금요일장이란 말이에요. 자 금요일장은 시세가 많이 안 나요. 주말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그렇게 세게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또한 나쁘지도 않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글로벌 증시를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딱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어제도 말씀드렸던 18,000 계속 요즘 최근에 말씀드렸던 18,000포인트가 넘어가면 그 위는 뻥 열려 있어요. 매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18,000포인트 넘어가면 그 위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우는 자리를 완전 잡았죠. 자 저가 낙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가 매수세는 강하게 유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라인들이 뭐죠? 증명해주는 이 캔들이라고 보면 돼요.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에너지가 되게 강해요. 하방보다는 상방 쪽에 무게가 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시장 지표에 영향을 주는 건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 미국의 주가가 우리나라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미국을 딱 보면 어때요? 정말 강하게 들어오는 표현이라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 않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네요. 자 18,000포인트가 얼마 안 남았어요. 18,000포인트가 넘어가는 순간 국내 주식도 한 번 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세죠. 5,000포인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저가에서는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 스탠스 방향 달량 자체는 위쪽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중국 한번 또 체크해 볼게요. 항상 얘기 드렸던 저번에 점프업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레버리지를 중국 레버리지나 펀드 쪽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느새 3,000포인트가 와 있어요. 자 2,800포인트 밑에는 펀드 가입 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3,000포인트가 와 있죠. 중국 시장 바라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긴 바닥을 정말 에너지를 강하게 단단하게 잡았어요. 단단하게 잡고 지금 3,000포인트 위에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더 하반기에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이제 성광등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리그상이 얘기했던 4,000포인트 얼마 안 남았어요, 저거. 중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강하게 시장을 한번 움직임이 시작되면, 거침없이 올라가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간접 투자, 본드나 레버리지 쪽, 보는 것도 전략이지 않냐라는 생각이네요. 자, 많이 한 200포인트 올라갔네요. 자, 3,00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환율 볼게요. 환율은, 안정세로 돌아왔죠. 자, 제가 볼 때는 1145원까지는 한 번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울방향보다는 밑에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지수를 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 001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 2,000포인트가 한이 맺힌 곳이라 그랬죠? 2,000포인트. 자, 요 라인들은 어떻게 올라가냐? 요렇게 갭을 떠서 올라갑니다. 요 라인처럼 매물대가 거침없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갭을 뜰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할 때 그냥 갭으로 이 매물대를 요 포인트처럼 갭으로 뜰 수 있는 그냥 이쪽 라인들은 그냥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그냥 갭상승 갭으로 떠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이런 그 자리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거 엠파동이죠. 이렇게 엠파동. 중요한 건 뭐예요? 어제도 설명드렸겠지만 자, 1800포인트를 1850 라인은 강력한 지지 라인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1900포인트를 한 번 더 확인해 줬죠. 이렇게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주가가 레벨업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쪽이 지지 라인이었던 자리가 1900포인트가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점을 이벤트가 이렇게 꺾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추세를 강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추세대가 저점에서 저점을 높이는 그 추세대는 뭐냐면 이 상승 추세대를 만들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강하게 떨어질 때는 또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반기 때는 정말 집중해서 시장을 봐야 된다. 정말 대사이클이 오지 않았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5년 동안 우리나라 박스권에 갇혀서 자리대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눌러줄 땐 눌러주고 올릴 땐 들어오지는 포인트가 레벨업 되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정말 시장을 집중해서 보면 5년 동안에 박스권에 갇혀있던 시장도 한 번 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님도 종목들이 많이 쳐진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주식이라는 거는 어느 시점에 되면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정말 자기 자리 찾아가요. 그러니까 주식을 그냥 버리고, 이런 이벤트일 때 주식을 버리기보다는 더 사는 전략을 짜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자, 코스닥도 볼게요. 자, 코스닥 700포인트가 얼마 안 남았죠. 박스권 상단까지 어느새 또 휘청했던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주식은 철학이라 그랬죠. 예. 항상 집 찾아가요. 자기 자리, 자기 위치, 프라이스의 포지션 자체를 고, 하이, 로 이 자리에서 찾아가는 게 주가의 원리입니다. 다시 800포인트도 찾아가겠죠. 이게 주가의 원리예요. 떨어지면 올라가는, 집 찾아가는. 어느새 그랬냐는 듯이 자기 자리 이상으로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돌아보면 항상 그 잔파동에 사람은 흔들리게 됩니다. 자, 월봉을 한번 볼게요. 자, 월봉을 보면 움직임 폼이 없어요. 주식은 항상 주에 1일에 이렇게 잔파동에 개인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결국은 월봉을 보면 양봉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양봉. 그죠? 이 라인, 브렉시트에 관련 자리를 다 끌어놓고, 오늘, 이번 달에는 양봉을 만드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00포인트까지 잡아놓고, 요 위를 레벨업이 된다면 750포인트까지 열려있는, 그죠? 거래소 월봉을 한번 볼게요. 자, 거래소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별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라인에서 꼬리를 계속 따라오죠. 요 라인은 저가 대금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움직인 것도 없어요. 몇 년 내내 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별로 움직인 게 없다. 근데 일별로 보면 이 급등락이 많이 했던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근데 원로 봤을 때, 마감을 낸 시점을 봤을 때는 거의 다 제자리에 갖다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세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침에 동시호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플러스 4포인트, 자, 코스닥은 2포인트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침에 시가에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한번, 매기가 좀 썰리는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스티플라워, 대경기계, 홈센터, 그 다음에 이글루펫, 그 다음에 삼형, EMC, 현대 정보기술 이쪽에 매기가 좀 들어오네요. 자, 추천주였던 코드에스도 강하게 들어오네요. 3포인트대, 이렇게 3%대 움직임이 포착이 되네요. 자, 오늘은, 네이처셀, 저번에 추천드렸던 종목도 자리를 잡네요. 자,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에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에스, 많이 올라와 있죠? 자, 추천드렸던 가격대가 4,900원대였죠. 자, 5,500원에 목표가를 잡으러 하겠죠. 얼마 안 남았죠. 5,500원 되면 그냥 매도해서 수익 챙기는 전략. 자, 네이처셀. 자, 이쪽도, 잘 잡고 있습니다. 자, 네이처셀은, 7,000원, 7,500원까지는 바이 앤 홀딩 하시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요. 신규, 추천주들은 이지스포트 한번, 추천주로 한번, 드리도록 지어소프트를 추천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은 지어소프트입니다. 자, 가격대는 2,300원, 2,345원. 자, 2,300원대 요 라인에서 매수하는 전략. 2,345원, 40원 선에서 요 라인에서 한번, 관심 포인트를, 잡는, 자리. 매도가는 단기적으로 2,700원. 이렇게, 탁 올라오면 매도하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은 시어서포트, 그 다음 코디에스, 그 다음에 네이처셀은 가격을 잡아준 곳에서 매도 의견을 드리고 거기 자리까지 다 왔거든요. 오늘은 관심 종목으로 지어소프트로 바라보자. 자, 2,400원 라인 밑에서 매수하면 돼요. 그래서 2,700원까지 단기적으로 스틱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 포인트를 갖고 관심 있게 흐름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세진 않을 거예요. 금요일.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지지부진 흐름을 연출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한 주간 고생하셨고 기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굴개굴 팍팍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예, 김영구 멘토의 의견을 보다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식 챔피언 클릭하시거나 1644-6646번으로 전화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입니다. 동시호가 특징주 잡아봐야겠죠? 오늘도 역시 메리츠존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역시 동시호가 특징주 눈에 띄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보이십니까? 네, 역시 이제 먼저 쌍방울인데요. 쌍방울이 얼마 전에 이제 좀 소식이 나왔죠. 이제 중국 쪽에 또 그룹하고 물품 공급 계약에 대한 소식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좀 어제 이제 급등을 했었다가 뭐 다시 주가가 좀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500억 이제 중국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좀 그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아마 좀 좋은 이슈들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이게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가 또 주가가 뭐 순식간에 또 제자리로 좀 돌아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랑 이제 광림을 제가 항상 같이 말씀드리죠. 지금 보면 시간으로 53만여 주 예상 체결가가 지금 뭐 0.3%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시간으로 좀 잔량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오늘도 거래가 좀 활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아직까지 뭐 추세가 무너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매해보셔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하이셀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시간으로 21만여 주, 22만여 주 예상 체결가 3%. 최근에 좀 보면 1차 상승 눌림목, 2차 상승, 뭐 또 눌림목, 그리고 지금 눌림목 구간에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1,300원대의 어떤 매물벽을 좀 소화만 하면 다시 한번 좀 뭐 1,500원대까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뭐 분봉이라든지 또는 지지선 정확하게 좀 하시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자회사인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회사의 이 성장성,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M&A를 통해서 자회사로 편입하고 2년 만에 기업 가치가 약 7.43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펙과의 합병 계획이 무산이 되긴 1차적으로 했지만 지속적인 실적 상승 때문에 이제 IPO 가능성도 계속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회사의 이 성장 부분, 그리고 뭐 지금 최근에는 뭐 스펙 얘기하다가 좀 빠그라졌지만 이제 IPO까지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하이셀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중장기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일단은 단순하게는 결국 이 기술적인 조건으로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텔콘이에요. 텔콘은 요새 뭐 어제도 좀 신고가 나왔다가 음봉 마감했는데, 이슈가 뭡니까? 이제 비보존이죠. 그리고 비보존 쪽을 인수하면서 제약바이오 사업에 좀 굉장히 좀 진출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텔콘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래서 이제 52주 신고가까지 좀 올라간 거죠. 이게 보면은 뭐 임시주총에서 비보존 쪽에 이 인력들을 대표이사로 좀 신규로 선임을 하고, 그다음에 뭐 좀 수합이라든지 공동사업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비보존 쪽에 이 지분을 좀 인수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텔콘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했던 부분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텔콘이 지금 시간으로 10만여 주인데 예상 체결가 5.4%.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단기적인 시각,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으로 지지선을 굉장히 좀 조심히 잡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봤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매매 가능하겠다, 쌍방울 의견 주셨고요. 하이셀은 기술적인 접근 가능하겠다, 또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텔코는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존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각이 8시 55분 개장을 한 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 상황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오셨고요. 샘플러스의 강동일 멘토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을 보였는데 또 다우와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이었습니다. 앞서서 유럽 증시가 상승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출발 전에 팁 하나씩만 좀 여쭤볼게요. 김영철 팀장님. 일단은 어제 삼성전자 발표가 사실 어제 시장에 가장 중요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일단은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도가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호전될 수 있는 섹터나 업종, 그리고 이제 기업 이쪽으로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수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도 장중 조정 나올 때 1950선까지는 열어두고 이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950선 이탈을 했다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그날 오후장 그리고 어제장까지 상승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지수를 보기보다는 업종 그리고 종목 그리고 섹터 쪽으로에 대한 집중도를 좀 높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거기를 한번 걸릴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좀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좀 냈기 때문에 IT 관련된 그 기업들,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부품 쪽보다는 반도체, OLED 쪽으로에 대한 집중도를 좀 높여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화학 관련된 섹터들도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스프레드 마진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본다라고 하면은 IT 쪽, 반도체 OLED 그리고 화학 정도로 좀 뽑을 수가 있겠고, 그 외에는 이제 트레이딩 전략 쪽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정도, 그리고 그 외 개별적인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좀 압축해서 실적 시즌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팀장께서는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주, OLED 관련주 보자라고 의견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삼성전자의 파급 효과가 있는 반도체 소재 쪽을 보자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종목 좀 찝어주세요. 사실 종목은 이제 그 반도체 OLED 말씀드릴 때부터 영호 DSP라는 기업을 좀 많이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영호 DSP가 최근에 상당히 강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사실 12,000원대, 만원대 옆으로 횡보할 때 OLED 그리고 반도체 이쪽 관심 두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에 영호 DSP 같은 경우에는 이 앞전 이제 백지 공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금액 자체를 공시하지 않고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상당히 금액 자체가 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향후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 관련해가지고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소재 쪽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성이랑 아마 솔브레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도 그제 이제 신고가가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차트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철 팀장님께서 관심 종목으로 주시는 종목들 다시 언급해드릴게요. 영호 DSP, 후성, 솔브레인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일 멘토님께서도요, 오늘 장 출발에 앞서서 팁 하나만 주십시오. 네, 지금 코스닥 차트를 띄웠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코스닥 차트인데, 일봉 차트인데, 작년 8월 달부터 현재 올해 7월 달까지 차트 흐름을 보면, 박스권 하단, 여기 지금 줄침대 보이시죠? 박스권 하단 60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이 700대 초반이에요. 여기서 계속 뭐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면, 저는 항상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시장 대비 강한 종목으로 승부하자. 그럼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 뭐가 있느냐? 아까 좀 전에 이렇게, 누구야? 김영구 멘토님이 지어소프트 이야기했는데, 지어소프트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대주산업 상당히 좋습니다. 대주산업. 하고 이런 건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걸 하면 좋습니다. 예,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7월 8일 금요일 시작이 됐는데요.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코스피 쪽부터 살펴볼게요. 시장 출발 분위기와 함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움직임 봐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시장 분위기 자체는 약간 혼조세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요. 뭐 미국 시장 흐름도 혼조세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요일 자체가 금요일장 그리고 어제장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 초반은 일단은 뭐 혼조세 그리고 뭐 좀 약보합 정도에 대한 움직임이 기대가 된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0.14% 일단은 뭐 상승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장 한 2%대 상승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그리고 매수에는 여전히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좀 10만 원에서 뭐 한 15만 원씩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사실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에 대한 2분기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외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떻게 좀 나타나는지, 그리고 자금 자체가 삼성전자로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지에 대한 여부를 좀 판단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일단은 뭐 강보합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삼성전자, 한국전력, 현대차 정도가 강세, 그러니까 뭐 강보합 정도의 움직임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었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좀 좋게 나오면은 시장에서는 역시나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39,900원 오늘장에 이제 뭐 한 0.8% 정도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 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32,000원대, 33,000원대 올라가도 따라가지 말고 3만원대 이탈, 언더에서는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뭐 충분히 조정이 나오는 그런 구간대고 3만원 이탈 시에는 좀 관심도를 좀 높여봐도 되는 그런 뭐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지수 자체는 지금 뭐 대형주들 뭐 1974포인트, 그러니까 어제장 대비 이제 뭐 한 강보합 정도에 대한 수준으로 시장 자체는 일단은 뭐 장초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80포인트 0.09% 내리면서 소폭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1972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이 됐는데요. 코스닥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강동원 대표님. 코스닥 시장 분위기가 여기는 지금 전체적인 지수가 안 나타나네요. 예, 지수가 어떻게 지수를 됩니까? 좀 말씀드릴까요? 예, 예. 어제보다 2.66포인트 상승했어요. 예, 0.38% 오른 698로 출발이 됐는데 오늘 700포인트도 좀 건드릴 것도 같아요. 예.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코스닥은 700포인트 상단, 거기로 상당히 돌파를 해야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돌입했다고 보였는데, 아직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를 상당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럴 때는 이제 종목별 대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렇게 흐름을 보겠습니다. 예, 셀트리온 지금 상승 보이고 있고, CJENM, 메디톡스, 뭐 바이로메드, 로엔, 이렇게 뭐 약보합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 케어젠이 예전에 제가 뭐 이렇게 매매했던 종목인데, 아나운서님 보십시오. 지금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케어젠의 일봉 차트 흐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 앵커님이 한번 딱 보시기에. 지수 대비 굉장히 강하네요. 예, 이 박스권 돌파했죠? 이런 종목이 시장 대비 강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에 들어가야, 시장보다 더 월등한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키워진 저번에 제가 여기 상단 요거 뚫었을 때요. 요 종가에 그때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 다음날 충분히 수익을 내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가 뭐 이렇게 어려우면 어려운데, 가볍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시장 대비 강한 종목에서 추세 타는 종목들.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슈가 충분히 있고, 이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에 충분한 그 시점 모멘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몰리는 거거든요. 이 거래량 보세요. 이 박스권 돌파할 때. 이런 종목 순 위주로 많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또 보시면은, 제가 이거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요. 제가 또 저번 주처럼 또 뽑아왔습니다. 추세 우상 종목, 기가 외인 수급이 쏠린 종목들이 어떤 것인지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면, 지금 방금 케어젠 제가 얘기했는데, 케어젠, SK 머티리얼즈,
에이티젠, 태웅, 레고캠바이오, 유진테크, 하리몰딩스, 동진세 이렇게 입니다. 상당히 강한 종목들입니다. 저 에이티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SK모터리드 차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SK모터리드도 어떠돼요? 자, 여기 보면 시장 대비 강하잖아요. 그죠? 박스권을 뚫었잖아요. 이런 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티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에이티젠. 자, 에이티젠 보면은, 자, 보세요. 강합니까? 안 강합니까? 앵커님. 강하죠? 예. 예, 이런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예, 이게,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박스권을 여기서 딱 뚫었어요. 어제, 종가에. 이런 날은 사는 거예요. 거래량 돌파해서. 오늘 올라가잖아요. 이런 종목이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있을 때 힘 있는 종목인데, 이제 이게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암 진단 키트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은 그다지 예전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제 그런 모멘텀 때문에 가는 겁니다, 주식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예. 말씀하신 종목들은, 예. 지금 시점에서도 매수 가능하다고 보시고 언급을 하시는 건가요? 예, 박스권 돌파해서 이제 뭐 상승 초기인데, 근데 이런 건 이제 장중 대응을 잘해야 되죠. 이미 올랐잖아요. 오늘 벌써 2.7% 올랐는데, 이런 걸 어제 종가에 샀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이제 굳이 이제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넣는다 그러면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9시에서 3시 사이에 항상 이렇게 좀 조정 주는 구간이 이제 11시에서 1시 사이에요. 그때가 이제 좀 이렇게 침체에 빠져 있는데, 그때 이제 봐가지고, 추세가 강하면서도 크게 안 빠질 때, 그럴 때 이제 들어가는 것도 이제 고려해 볼 만하죠.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는데요. 샘플러스 김용구 멘토께서 추천주로 주셨던 종목을 오늘 장에서 급등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김용구 멘토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추천주였던 코드에스가 오늘 장 장중에 16%나 급등이 나오는데 단기적으로 일단 5,500원에서 매도 의견 주셨었잖아요. 차익 실현 해볼까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갭 상승해서 16%, 15% 시가가 16% 예상 외로 더 강하게 들어왔네요. 자, 일단 이런 종목들은 뭐냐, 아침에 급등이 나오거나 갭 상승 나오면 수익을 챙겨야 됩니다. 자, 지금 구입하고 계신 분은 다 매도를 해서 수익 챙기기 바랍니다. 더 끌고 가지 마세요. 장중에 등락폭이 되게 크거든요. 땡큐하고 수익 챙기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은 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지지부지 했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오니까 다른 종목들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쭉 불고 가다가 아침에 이렇게 시가에 뭐 16%, 17% 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매도해서 수익 챙기는 전략을 이어가시면 추천 종목 관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성공했던 코드에스 축하드립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월요일장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구 멘토님의 종목이 수익을 많이 내니까 매일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코드에스 함께 사셔서 지금 수익 보신 분들 차익 실현하라는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좀 볼게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0.33% 오르면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15,326.84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국내로 돌아와 볼게요. 수급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다시 어제 시장에서 현선물 순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높이 끌어올렸었는데 오늘 상황은 어떤지 김영철 팀장님. 예. 네, 일단은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코스피 시장 그리고 이제 뭐 그 기관 쪽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이 뭐 코스피 시장에서는 동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물량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좀 받아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외국인들 현물은 좀 팔고 있는데 선물 쪽에서는 일단은 뭐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장 초반 같은 경우인데 지금 한 1,400개 정도 선물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선물은 팔고 있지만 선물로 일단은 뭐 지수를 좀 움직임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 대한 뚜렷한 모멘텀은 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2000선 그리고 1950선 이 지수 마디를 놓고 일단은 뭐 트레이딩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지 않나 시장에 대한 트레이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뭐 업종 움직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제 뭐 전기전자 업종 자체가 움직임이 가장 좀 섹터 상승률로는 오늘 장 초반 높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삼성전자에 대한 효과가 섹터 전반에 같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좀 약세 움직임도 살짝 보였었는데 일단은 뭐 11,000원 상승을 해서 지금 뭐 한 45만 1,000원, 46만 1,000원
이 부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뭐 그 종목들이 이것저것 이제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라고 보면은 세컨 상승률 두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 뭐 의약품 업종이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 제약 쪽 관련된 섹터에 대한 관심이 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뭐 부강약품 같은 경우가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한 35,000원, 37,000원 돌파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도 상승 여력이 뭐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움직임들 본다라고 하면은 화학주에 대한 움직임들도 일단은 뭐 장 초반에 좀 약세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었지만 대부분 지금 뭐 강보합으로 좀 돌려놓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한유화랑 뭐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OCI가 좀 특징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장에 좀 상당히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죠. 사실 OCI 그러니까 코스닥에 셀트리온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래소에는 OCI가 있다. 그러니까 두 종목의 공통점은 역시나 그 이제 공매도나 아니면 시효 세력에 상당히 좋은 먹잇감이 되는 두 종목인데, 셀트리온이랑 OCI 뭐 둘 다 상승 흐름이 나타났었고, 그때 뭐 공매도 관련 이슈 다뤘을 때도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 수혜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왜냐면 시효 물량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셀트리온이랑 OCI가 거의 비슷한 날에 이제 같이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OCI에 대한 움직임 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만 좀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OCI 같은 경우에는 한 1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이 한 차례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외 움직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소비재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도 오늘 좀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소비재 섹터 뭐 대표적으로 뭐 음식료나 아니면은 내수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화장품 업종이 이끌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모레G랑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 생활건강, 뭐 코스맥스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들이 오늘 뭐 한 1%에서 뭐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가 상승으로 출발했다는 소식 앞서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일본의 5월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는데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조 8천억 원 흑자였고 또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장 상황 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 상황과 함께 또 업종별 흐름, 또 수급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 지금 코스닥 좀 수급 상황 보면은 개인들은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좀 팔고 있는데 제가 수급 상황은 뭐 늘 얘기지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거 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뭐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면 괜찮은데 어제는 팔았다가 오늘도 샀다가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일단 종목별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네. 이제 먼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컴퓨터 서비스가 가장 등락률이 높네요. 컴퓨터 서비스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등락률로 이렇게 알아보면은요. 뭐 SIT 글로벌, 뭐 대신정보통신, 그다음에 쌍용정보통신 이렇게 있는데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아까 유심 이렇게 보는데 여기 밑에 보면 S넷이라고 있죠. S넷이 보면 제가 늘 얘기하죠. 추세와 거래량을 보는데 추세가 좀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다가 지금 바닥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간 조정을 겪었죠. 그리고 나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빵빵빵 터집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정고점을 뚫기 직전이에요. 자, 보시면은 여기 정고점이 여긴데, 그죠? 자, 여기 선이 안 거지네. 자, 여긴데, 여기 이제 뚫기 직전이죠? 그래서 추세가 지금 거의 거래량이 지금 매집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뚫은 게 조금씩 뚫은 그 사이인데, 여기 단기적으로 이제 여기 수급이 여기서 좋기 때문에 여기 상방을 돌파를 하면 요때 이제 진입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Snet. 그 다음에 이제 IT 부품류 중에서는 등락률을 이렇게 보면은, 예, 상시 이제 피머 신양 오리콤 이렇게 쭉 있는데, 뭐 특이할 만한 종목이, 예, 여기는 뭐 이렇게 그다지 없습니다. 쭉 보니까. 그래서 뭐 일단 업종별 구성에서는 아까, Snet 고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힘있는 종목, 시장 대비 강한 종목, 뭐 추천했죠? 지어소프트하고 대주산업. 예, 그거, 지어소프트는 상당히 여러분들 오늘 종가 부분에서 아마 좀
생각하셔서 들어가셔도 아주 무난한 종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 아마 큰 시세일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대주산업도 눈여겨보시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동일 멘토께서는 시장 대비 강한 종목, 또 수급이 뒷받침해주는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해주고 계신데요. 함께 따라가시는 분들은 관심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분위기 좀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환율은 어떻게 출발이 됐는지 분위기 봐주십시오. 네, 오늘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4원 40전 상승한 1159원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 을 조금 줄이면서요. 현재는 1197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 호조 기대에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폭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경제지표 호조의 금리 인상 기대가 재부상을 했습니다. 지난번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5만 4천 건으로 고용시장 개선 기준점인 30만 건은 물론 시장 예상치였던 26만 9천 건을 밑돌았습니다. 이는 3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요.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는 1개월물이 1159원 1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수화포인트 플러스 55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154원 60전보다는 약 4만 95전 정도 상승한 셈이고요.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 속에 오늘 레인지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고용 쇼크가 일시적 현상이라면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완화하는 대로 미국은 또다시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요.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일 경우에 환율은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오늘은 상승하겠지만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의 눈치 보기 정책 속에서 1150원대 후반에서의 상단은 제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포지션 플레이는 제한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위안화 고시 환율에 연동돼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155원에서 1160원입니다. 예, 외환시장 분위기 봤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개장 이슈 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호전에 휴대폰 부품주들이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실제로 부품 계열사들의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장품 업종 또 제약 바이오 쪽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업종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화장품주가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연쇄전 매출 성장 등을 바탕으로 양호한 실적을 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화장품 업종 중에서 아모레퍼시픽은 현대모비스를 제치고 또 시가총액 4위권 내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LG생활건강도 10위권 내 이름을 올렸습니다. 향후 주도주로 화장품주가 발돋움할 수 있을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김영재 팀장님, 예. 삼성전자의 파급 효과부터 좀 봐주시겠어요? 일단 뭐 삼성전자 어제 실적 잘 나왔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사실 삼성전자 시장 예상 컨센서스, 그러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가 51조 3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7조 6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이게 컨센서스였는데 실질적으로 발표한 거는 매출은 50조,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8조 1천억 원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보기에는 이제 그 컨센서스가 7조 6천억 원이었는데 8조 1천억 원이 나왔네.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이제 이슈가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단편적인 부분만 보면은 분명히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승을 해야 맞다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부품주,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 쪽을 같이 봐야 되느냐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삼성전자 어제 실적 발표한 게 매출이 50조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8조 1천억 원인데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던 매출은 51조 3천억 원이거든요. 근데 시장 예상치 매출보다는 적게 나오고 영업이익을 끌어올렸다. 이것은 뭐냐면은 뭐 좋게 얘기하면은 그 이제 그 수율 자체를 끌어올린 그런 부분들이고 원가 절감을 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원가 절감을 과연 삼성전자가 다 떠안고 갔었던 그런 부분들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볼 수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업체 벤더들한테 기본적으로 뭐 단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을 시켜서 삼성전자 자체는 원가 관리가 된 그런 부분들이겠지만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을 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반대적인 입장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휴대폰 부품 케이스들이 어제 삼성전자 호실적으로 인해서 몇몇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뭐 MC넥스나 아니면은 세코닉스, 뭐 이렌텍 이런 기업들 이제 좀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향 뭐 부품 쪽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기에 대한 부분들을 뭐 빼놓을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삼성전기는 오늘장에 빠지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낸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삼성전기가 이제 뭐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부품들을 대는데 삼성전자 쪽이 실적이 워낙 좋고 그걸 이제 뭐 경영 효율화 그리고 원가 효율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 삼성전기나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떠안는 그런 부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장 정도에서 뭐 삼성전자 이슈로 부품 케이스 정도는 뭐 관심 있게 하루 정도는 볼 수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모멘텀으로 뭐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뭐 이전에도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왔지만 OLED 반도체 쪽으로에 대한 집중도를 좀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 호전 쪽 섹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두 섹터 플러스 화학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P 스프레드 마진이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나프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어쨌든 유가 자체가 큰 급등락 없이 뭐 한 45불에서 50불 정도 박스권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땡길 종목이 없다라는 명분 하에서도 분명히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화학 그리고 반도체 OLED 섹터 3개 정도를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쪽에서도 종목을 주신다면 어떤 종목? 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대한유화 정도랑 그다음에 이제 뭐 롯데케미칼 정도를 뭐 집중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뭐 플러스로 본다라고 하면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언더 정도에서는 뭐 그냥 좀 편안하게 접근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섹터 역시 2분기 실적 호전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실적을 더 잘 낼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스프레드 마진 자체나 아니면 지금 뭐 나프타 가격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화학주들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탑픽이나 아니면은 가장 먼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섹터라기보다는 예. 반도체 OLED 그 다음에 순서가 화학 정도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동일 멘토께서는 이제 2분기에 실적 호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나 종목으로 어떤 종목들 보세요? 예, 뭐 업종 종목 뭐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보지는 않았고요. 예. 그냥 종목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예.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앵커님? 추세와 거래량이라 했죠. 예. 자, 추세가 모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날 의미 있게 이 박스권을 뚫었어요. 이날. 그때 이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을. 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그리고 나서 이 상단 위에서 놀잖아요. 조정을 줘도 이 하단 밑에서 지지를 받으면 다시 올라가죠. 이런 종목이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리 뭐 실적 좋고 뭐 다 이야기를 해도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 또 한 가지 제가 LG 디스플레이를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전자업종인데, 자, 보세요. LG 디스플레이가 이날 뚫었잖아요. 이날. 오늘 뚫었나 어제 뚫었나? 예, 어제 뚫었을 겁니다. 이렇게 뚫고서 오늘 가잖아요. 그죠? 이런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똑같이 2분기 실적이 좋다는 뭐 자동차 업종을 보면은 현대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보면은 자, 시장 반응이 어때요? 예, 의미 있는 이 음봉거래량, 이 거래량을 보세요. 이 거래량이 이날 여기 의미 있는 음봉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죠?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실적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시장에서 반응을 안 보이잖아요.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 투자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많은 종목을 찾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하고 아까 말한
LG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상당히 네. 좋아 보이거든요. 예,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동일 멘토께서는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시장 대비 강하고 거래량이 수반이 되는 종목들을 보는 게 먼저다라고 의견을 주신 겁니다. 예, 김영구 멘토님의 종목이요. 오늘 또 급등세를 보이네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야겠습니다. 김영구 멘토님. 네, 김영구 멘토입니다. 지어소프트가요. 지금 7% 이상 급등입니다. 리뷰 좀 해주십시오. 오늘 추천주였잖아요. 네, 아침에 보면 동시효과를 보면 아침에 매수가 들어오는 걸 눈에 포착할 수가 있어요. 지어소프트가 아침에 호가가 조금 좋았고 동시효과에 물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줘서 추천을 드렸다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2,700원까지 한번 바이앤홀딩 하셔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중에 이렇게 흔들림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바를 하더라도 2,700원 위에서 2,800원까지 갈 수도 있는데 언저리 2,700원까지 로멀하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 2,700원 오면 수익을 챙기는 전략, 또 점프업 시간에 또 종목이 나가니까 종목과 짝사랑하지 말고 그냥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700원짜리가 라운드 피격값 여기를 넘어가면 2,8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더 올라가더라도 내 건 아니다 생각해서 수익을 차곡차곡 챙기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0원, 목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거기서 하면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침에 김용구 멘토님 의견 듣고 지어소프트를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수익 챙기는 거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목표가 2,700원에서 매도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용구 멘토님의 의견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죠. 1644-6646번 주시거나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증권사 의견부터 들을 텐데요.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화장품 관련주의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2분기 실적 또한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향후 주도주로 또 화장품이 섹터를 만들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증권사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도 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런 대형주보다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도 과연 그런 흐름이 이어질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컨센서스가 굉장히 기존에는 화장품 관련주가 굉장히 좀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2분기에 오히려 서프라이즈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기절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만 제대로 나온다면 3분기까지도 충분히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기존의 전망치였던 컨센서스가 굉장히 상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주가가 바닥권에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장품 섹터는 2분기에 호실적을 낼 것이고 또 3분기에도 그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스튜디오에 계신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화장품주, 김영철 팀장님. 일단 화장품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업종 그리고 섹터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 생활건강이 상당히 강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큰 흐름들을 좀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아모레퍼시픽보다는 LG 생활건강을 조금 더 우위에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15년도 이제 분할 상장 이후에 5월 달부터 근 한 1년 이상 를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모레퍼시픽은 여기를 이제 돌파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지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돌파하는 날 거래량 추가적으로 좀 붙어준다라고 하면 아모레퍼시픽을 접근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로는 아모레퍼시픽보다는 확실히 LG 생활건강이 더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 둘 중에서는 LG 생활건강이 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런 기업들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조금 더 가격대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좀 선호하실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남은 거는 코스맥스랑 그 다음에 코스맥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많이 이제 좀 조정을 받았다가 12만 원대에서 지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느덧 이제 뭐 빠졌었던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아시는 것처럼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형 모멘텀, 이제 중국 로컬 기업으로에 대한 이제 원료나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큰 종목들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 중에서도 LG생활건강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좀 중소형주 쪽을 조금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코스맥스 정도가 가장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께서도 화장품 관련주가 향후에 주도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도주라기 표현하기보다는 주도주로 표현하기엔 조금 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일단은 뭐 실적적인 부분들을 일단은 좀 확인을 해 보고 가야 된다라는 점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안주 정도의 성격은 좀 가능하겠지만, 뭐 과거라고 해봤자 뭐 한 1, 2년 전에 있었던, 작년이나 재작년에 있었던 그런 화장품 상승의 랠리, 이러한 부분들이 한 단계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뭐 대안주 성격으로, 왜냐면 대안주라는 것 자체가 이익은 꾸준하게 좀 나온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앞서도 이제 뭐 안사현 대리가 코멘트를 해준 것처럼, 만약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당히 상회하면서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은 뭐 주도주 쪽으로에 대한 부각도 가능하겠지만, 그 흐름이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의 주도주, 주도 섹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대안주 정도의 성격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동일 멘토님께서는 화장품주 쪽에서 어떻게 레이더망이 포착되는 종목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여기 나오면서 주장창 얘기한 종목이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이었거든요. 예. 자, 차트 흐름을 보면요. 아모레퍼시픽을 LG생활건강부터 볼까요? LG생활건강 보면 연봉을 제가 큰 추세로 보라 그랬잖아요. 자, 보십시오. 여기 몇 년, 2005년부터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갔죠. 그죠? 예. 그리고 월봉을 보시고 주봉을 보면은 한치 흐트러짐이 없어요. 다만 이제 추세대가 중요한데, 여러분 추세대 어떻게 그러냐면은요.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잇는 거예요. 또 상단을 또 저점과 고점을 고점 이렇게 잇는 거예요. 자, 그럼 추세대가 이 상단과 하단의 이 바운더리 내에서 위에서 오면 두들겨 맞고 또 밑으로 내려오고, 그죠? 위에서 맞으면 두들겨 맞고 밑으로 내려오죠? 또 위에서 두들겨 맞고 또 밑으로 내려오고, 이러면서 계속 우상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을 때는 이 밑에 하단 있잖아요. 이 하단에서 들어가면 아주 좋은 겁니다. 이 종목은 연봉에서 보면 꾸준히 오르기 때문에 실적이나 뭐 수급 모든 게 다 뒷받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타이밍만 잡고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또 아모레퍼시픽도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보면은, 자, 여기 연봉을 보세요. 큰 흐름을 보면은 이미 여기서 몇 년대, 2014년대 정고점을 뚫어버리고 이 5년선이 우상향되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양봉의 흐름을. 자, 월봉도 보시면은 제가 저번에 요 상단 뚫었다 그랬잖아요. 의미 있는 이 상단 박스권 돌파예요. 그럼 이것도 간단한 얘기예요. 주봉 간단한 얘기죠. 일봉을 더 가죠, 이거. 이미 시장이 보여줬죠, 추세대가. 자, 일봉에서 이렇게 긋고요. 하단과 상단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추세대를 긋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 팔고, 그죠?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 팔고. 쉽죠? 예, 이런 식으로 투자에 임하면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은 탑픽입니다, 그냥. 예, 여기서 주구장창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요런, 바운더리 내의 추세대 안에서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아주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뭐 ABC나 뭐 한국콜마, 토니몰 이런 건 좀 얘네들보다 좀 떨어져요. 예, 그래서 그 두 종목,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대응하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종목보다 오히려 무거운 종목이 화장품 쪽에서는 더 잘 갈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한 종목이고 추세가 완전히 잡혔어요. 예. 위로 가잖아요. 그냥 뻥뻥 뚫려있고 위로만 열려 있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장 이슈톡 진행해봤습니다.
예,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요. 굉장히 잘 올라갑니다. 하반기 실적이 더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투 팀장님. 네, 일단은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같이 IT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LCD랑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가지고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뭐 IT 업계 쪽 특히나 이제 뭐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이슈들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같이 좀 작용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사실 뭐 한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 지속적으로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들이 이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던 게 그 삼성전자 쪽 OLED 관련해가지고 이제 애플이 그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받는다라는 이슈들이 이제 좀 작용이 되면서 이때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급락을 했었고 그 이후에 뭐 지속적으로 좀 물량 소화를 거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뭐 직전 고점이나 아니면은 조정받았었던 가격을 뭐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급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기관이랑 외국인 쪽에서 상당히 같이 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가격대 매수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뭐 24,000원대에서 다이렉트로 한 28,000원대까지 음봉 딱 하나 내고 다 양봉으로 끌어올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들도 뭐 무시를 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 뭐 이평선들도 다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LG 디스플레이 27,000원대까지 뭐 눌려준다라고 하면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만약에 눌려주지 않고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쪽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조금 더 뭐 심리적인 부분들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동일 멘토께서도 이 LG 디스플레이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예, LG 디스플레이 제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LG 디스플레이 좋다고. 네, 그럼 다른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시장에서 차트의 흐름에서 이 가격에서 벌써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실적이 좋다 안 좋다 이거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시장 참여들이 어떻게 이 주식을 바라보냐 이게 정확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의미 있는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잖아요. 그동안은 여기서 계속 같이 했다가 시장과 동일하게. 근데 시장보다 강하게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건 시장보다 강한 거예요. 이런 종목에, 뭐, 다른 거 뭐, 저는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이 회사가 어떤 실적 추이를, 이거 잘 몰라요. 사실 그런 거 뭐 관심도 없고. 근데 시장에서 이 차트를 보면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확인이 된 걸 보고 들어가는 거지. 나중에 실적 추세가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다 뜬구름 잡는 얘기고. 그럼 기술적인 접근법 좀 알려주세요. 기술적인 접근법 늘 얘기잖아요. 추세와 거래량. 예, 추세가 이제 이렇게 이제 길게 볼게요. 길게 이렇게 보면은 자, 그동안에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 엄청나게 내렸잖아요. 근데 가격적으로는 더 이상 안 내리고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박스권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딱 뭐예요? 어느 날 여기를 딱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갈 때가 됐다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박스권에서 계속 응축하고 이렇게 수렴한 단계였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이렇게 빵 터지는 거는 이제 누군가가 여기서 이 주식에 대해 좋게 보고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 밑에 이제 거래량이, 양봉 거래량이 계속 생기죠, 이게. 의미 있는 거래량도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이건 뭔가 누군가가 매집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주식을 좋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을 통해서 나타나고 차트의 추세 우상향, 예, 추세를 보면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추세가 우상향인 건 맞는데 예. 그래서 지금 사는 시점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사는 시점은 맞아요. 예, 맞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의미 있는 박스권을 딱 뚫고 나와서 어제 뚫고 나와서 어제 종가에 샀어야 되죠. 원래는. 근데 오늘 이제 뒤늦게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봉상으로 딱 들어가서요. 예. 분봉상으로 들어가서 이제 30분봉이나 30분봉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딱 그래서 여기 이제 뚫었는데 보면 이제 시간 개념으로 이제 스토캐스틱 같은 걸 저는 이제 시간 개념으로 보거든요. 시간 개념이 좀 고점대로 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11시에서 1시 사이에 보면 이게 좀
늘어져요, 장이. 이제 많이 사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 이제 이게 좀 밑으로 좀 이제 가격은 횡보되는데, 뭐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이제 그것도 강한 거기 때문에, 예. 그때 시간대 봐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종가에 해도 되고, 아니면 신고가에서는 이제 음봉 나온 날이 있어요. 음봉 나온 날. 예. 거래량은 안 빠졌는데 음봉 나온 날. 그런 날 종가에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못 사면은 뭐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딱 봐가지고 음봉 나온 날이 있어요. 음봉 나온 날. 그리고 거래량이 없으면서 그런 날 이제 종가에 사도 괜찮아요. 예, LG 디스플레이는 두 분의 전문가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 들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특징주 좀 볼 텐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세입니다. 테마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쏟아지는 지원 정책에 전기차주가 오른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김영철 팀장님부터 여쭤볼게요. 일단은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오늘장에 좀 강세 움직임들을 좀 주는 모습들을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 관련된 이슈나 아니면 종목들, 그러니까 그 이슈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산업 섹터이기 때문에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접근법은 사실 이렇게 시장에서 이슈가 크게 되거나 그럴 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빠졌을 때 또는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을 때 그냥 사놓으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간히 이제 정부 쪽 관련된 이슈나 아니면은 중국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면서 강한 상승세를 뭐 한 하루 이틀 보여주면은 그만큼의 기대 수익률이 충분히 나오는 그런 섹터고 그다음에 종목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장 움직임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부분들은 맞지만 당장의 시장 자체가 확 열려가지고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된 날 뭐 하루 이틀 이때 이제 뭐 따라가는 전략들은 뭐 썩 좋은 전략은 아니고 조정시에 접근하는 전략들이 뭐 충분히 뭐 유효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뭐 코디에스, P&E 솔루션, 우리산업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P&E 솔루션이 뭐 그나마 좀 관심이 좀 많이 붙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코디에스 이런 기업들은 시가 대비 음봉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P&E 솔루션 이런 기업들은 상승폭을 오히려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 시에 뭐 접근을 해봐도 뭐 좀 유효하지 않나. 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만 조정 시에는 뭐 충분히 뭐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조금 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강동일 멘토님께서 지금 또 수급이 터지면서 사볼 만한 종목 알려주실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보니까 제가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보니까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보면은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P&E 솔루션도 있고 여기 지금 10위가 P&E 솔루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코디에스가 14위. 예,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코디에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디에스 차트 보면은, 자, 제가 이제 추세와 거래량을 보는데, 이 전기차주는 테마가 계속 살아있는 테마잖아요? 그래갖고 보면은 이 매집이 되게 잘 됐어요. 밑에 거래량을 보면 매집이 상당히 잘 된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이 오늘 이제 보조금 확대해갖고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이 시초가가 몇 프로입니까? 여기 지금 코디에스가. 자그마치 15.85%예요. 그럼 이제 개미들은 이거 좋은 뉴스다. 이거 보조금 확대니까 이 종목이 호재다라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꼭지예요. 이거. 보면 음봉으로 이제 뚝 들어가고 밀리잖아요. 네. 이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재료 소멸. 예, 재료가 딱 노출되면서 이제 기득권들은 이 저가에서 사고 여기서 다 팔아 제끼죠. 근데 개미들이 여기서 사요. 다 물린다는 얘기예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나중에 그 테마 이슈가 계속 남아있겠지만은 단기적인 상황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가지고는 물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매집이 잘 되는 종목은 이게 저가에서 사는 게 상당히 좋아요. 저가에서 예, 이전 저점에서 사가지고 이런 이슈가 나올 때 빵 올라갈 때 거기서 또 이익 실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아까 P&E 솔루션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그나마 얘는 많이 안 올랐어요. 조정 많이 받고 이제 오늘 거래량 이렇게 빵 터지면서 양봉 흐름 보기 아까 그 코디에스하고는 좀 반대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기차라고 해서 특별하게 오늘 뭐 이렇게 들어갈 만한 그런 모멘텀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추천할 만한 건 없고,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 대비 강한 종목 중에서, 예, 그렇게 선별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수 AMS가 오늘장 10% 급등하면서 3,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 종목 역시 김영구 멘토의 관심 종목 추천주였습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을 오늘 세 번째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우수 AMS 목표가가 얼마였죠? 예, 우수 AMS도 목표가 달성했어요. 예. 리뷰 좀 해주세요. 네, 코디에스하고 우수 AMS하고 추천을 드렸어요, 저번 주에. 우수 AMS하고 코디에스는 전기차 관련주에서 오늘 보조금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죠. 이 목표가는 조금 더 상향을 할게요. 제가 4,000원까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 4,000원 라인까지 한번 바이앤홀딩을 하자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하반기에도 계속 봐야 돼요. 정책적으로 전기차의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또 급등했던 이유가 두 가지 포인트였죠. 전기차 보조금 지원과 충전기를 늘리겠다라는 이슈가 나왔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세게 올라왔는데요. 자, 우선 AOS 같은 건 4,000원까지 봐도 되는 자리다.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더 바이앤홀딩을 하고 아까 코디에스는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 좀 많이 빠졌죠. 자, 우수 AMS는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를 4,000원까지 상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AMS 지금 사는 건 아닐까요? 지금 사면 안 되죠.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안 사면 본전. 왜 그러냐면 10%라는 핸디캡이 발생하죠. 예. 10%라는 지금 사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가까지 보고 계시다가 종가에 매수하는 거지 장중에 매수하면 손해볼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고 내가 사고 싶다라면 종가 부분에 확인을 하고 매수하는 그런 여유로운 투자의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올라간다고 이렇게 막 따라 붙으면 손해봐요. 그래서 종가까지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편입자들은. 예, 잘 알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자 기원합니다. 예, 오늘 전기차 관련주 얘기하고 있는데 관련 종목 급등세 나와서 다시 한번 리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또 특징주 볼 텐데요. 이번에는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오뚜기가 오늘장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AS를 좀 받고 싶습니다. 예. 네, 일단은 뭐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오늘 한 1.8%, 1.1%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개인적으로는 뭐 80만 원 언더에서는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예전에 이제 음식료 업종 이야기를 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6월 27일 날 80만 원 언더 쪽, 그러니까 77만 원대까지 좀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84만 원대까지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뚜기는 기술적으로는 80만 원대에 대한 지지력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조금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80만 원 언더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하반 경직을 어느 정도 좀 보여주는 가격대가 그 가격대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다시 이제 뭐 2015년도 그 상승 랠리만큼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음식료 업종이나 이런 내수주들의 특징 자체가 한번 주도주로 부각이 됐을 때 상당히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러한 이제 주도주로 부각되는 사이클 자체가 그렇게 자주 오는 섹터는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2005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에 한번 큰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뭐 조정 내지 박스권을 거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뭐 트레이딩 전략은 80만 원 언더 그리고 뭐 80만 원대 중후반에서 매도하는 전략 뭐 이렇게 좀 짜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뚜기는 80만 원 선은 저평가 구간이니까 그 가격대에서는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의견까지 김영철 팀장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형철 팀장, 샘플러스의 강동일 멘토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시장이 지지부진하죠. 코스피가 장중에 상승 반전을 했다가 어제 보합권 수준으로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1974포인트, 코스닥은 0.25% 상승하면서 697포인트인데요. 이제 700포인트 선을 두드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성공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